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함께 자라기라는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로는 자기계발이 필요한 이유, 의식적인 수련의 필요성, 그리고 함께란이라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기계발은 복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매년 나 자신에게 투자를 했는가? 두 번째로는 투자를 했다면 1, 2년 전을 잘 되돌아보면 분명 작은 성과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대로 올해 읽은 책도 몇 권 없고 새로 얻은 통찰력도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한국인 대상 자기계발 시간 통계로 1시간에 2시간은 38%, 1시간은 27%, 2시간에 3시간은 14%, 30분 이하는 12%, 3시간 이상은 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계발 면에서 직장인 기준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셈입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분명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추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작업의 단계에 대해 A, B, C로 분류하여 서술합니다. A, B, C를 자동차 제조사의 예를 들어서 A는 자동차의 기초적인 작업을 만드는 작업이고 B는 A 작업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며 C는 이제 성능 및 디자인을 B 작업에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거를 복리 작업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해 몇 권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반성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물질을 체화하여야 합니다. 계속 내부 순환만 하기보다는 주기적인 외부 자극을 받아서 재빨리 자기화를 해야 하고요. 외부 유입 이후에 생긴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귀찮음 때문에 무기하고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개선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A 작업을 되돌아보는 회고 반성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나를 개선하는 과정의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드백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면 1년 후에 크고 완벽한 실험을 준비하기보다는 한 달 혹은 일주 후에 작게라도 실험을 해보아야 하고 그때 이제 바로 받는 피드백이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치의 달인입니다. 그 이유는 30년 동안 양치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갔을 때 양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특정 영역에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는 경험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소룡에게 서양인이 도전을 했고 약 3분 정도 진행 후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결에서 이긴 이소룡은 대려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3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소룡은 자신의 모든 것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의도적 수련으로 인해 좀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도적 수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달인이 되는 비결에는 제때 받는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 수련의 필수 조건 및 적절한 난이도인데요. A 영역은 몇몇 사람들은 아싸 개꿀이다 하고 지금 당장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B 영역은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단계로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 영역은 실력과 난이도가 엇비슷하게 만나는 부분으로 인간은 이 부분에서 몰입을 경험하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A 영역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필요한 건 작업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키보드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는 경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1시간이 걸렸던 업무를 좀 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B 영역이라면 죄송합니다. 본인이 B 영역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강의나 교육, 책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장 불안함을 느낀다면은 본인보다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내 업무 수준에 대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몰입 영역 밖으로 팀원을 내모는, 예를 들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팀원에게 핀잔을 주어서 인지하고 있는 실력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실력을 더 낮추거나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을 문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추가적인 업무로 작업 난이도를 높이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팀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몰입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것도 의도적 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란, 구글이 밝힌 탁월한 팀의 비밀에 팀에 누가 있는지, 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내 생각이나 걱정, 의견 혹은 실수가 드러났을 때 처벌받거나 놀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뢰를 주는 공유에서는 신뢰 자산이 높은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효율이나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의 실험으로 디자이너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의 디자인을 30분간 작업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보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작업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의 신뢰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이걸 보고 흉을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작업물 자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수 공유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더라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말할 때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더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모르세요? 사수나 팀장 등 누군가를 멘토링해야 하는 사람이 코칭을 익혀야 할 이유입니다. 1번 예시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용기를 내어 질문한 A는 결국 데드라인이 다 되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A의 잘못이라기보단 B의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A는 이후에 B에게 더 질문을 하게 될까요? 덜 하게 될까요? 당연히 덜 하게 될 것이고, 어지간하면은 안 하게 될 것이며, 10중 8구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끌어안다가 팀원 전체에게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공감하고 들어주려 했고, 그렇다고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더 알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더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암묵제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 해당 방법에 어떤 조건, 어떤 검색 키워드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 더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GPA에서도 다들 복리되어 성장할 수 같이 자라나는 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